자, 어떤 영상에 이제 댓글을 봤습니다. 아, 저 복귀 영상에 달린 댓글이더군요. 박주훈이 돌아오니 외질이 나간다. 네. 약간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느낌인가요? 외질 박힌 돌인가요? 박힌 돌이죠.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몇 살이지? 88인가? 88. 그리고 외질이 축구선수 할 때 다른 팀에서 뛸 때 제가 먼저 아스날을 좋아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을 다시 빼낸 격이군요. 그럼 뭔 개소리죠? 아닌가요? 아니,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을 그러니까 뭐 이거지. 빼내긴 딱 뭔데. 박혀 있었는데 굴러온데 빡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낸 거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굳이 좀 뭐 얘기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아, 그 복귀 영상. 네. 그 여자친구가 잘 봤다고. 근데 너무 자, 그 외질이 만약에 오피셜로 팀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저도 약간의 뭐 좀 시원섭섭함이 있을 것 같아서 부사 한 번 더 바꾸나요? 그럼 굿바이 외질 이런 거? 그러진 않죠. 예.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영상을 또 하나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질은 아스날 팬들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선수였어요. 되게 좋아하지 않았나요? 엄청 좋아했죠. 저 그때 얘기했었습니다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카톡 프사를 안 바꿉니다. 절대. 없거나 어느 기간 때부터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딱 그 사진이에요. 그냥 이름 박종윤 써 있는 거. 흰 배경에. 근데 딱 바꾼 타이밍이 한 타이밍 있었던 게 외지로 왔을 때였어요. 와, 엄청 좋았는가 보다. 그럼 엄청 좋았지. 아니 그도 그럴 것이 2010년대 아스날의 되게 상징 같은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스날은 밑바닥을 기고 있었어. 그 밑바닥이라는 게 지금처럼 순위가 낮았다는 게 아니라 아스날을 2000년대 초반부터 봤던 팬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되는구나. 근데 여기저기 다 쳐 밀리는구나. 이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으로 옮기고 나니까 볼이 꼬개구나. 이제는 우리는 스타 선수들은 영입할 수 없겠구나. 라는 그 와중에 독일 에이스,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에이스가 아스날이 온다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되게 당시에 막 여러 가지 비화가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만 좀 되게 끄트머리에 뜬금없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게? 근데 턱하니 온 거야. 그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해외에서도 막 아스날 팬들 몰려가지고 맞아. 밤에 막 기다리고 있고 막 뒤에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아스날 팬들이 플래시몹처럼 뒤에 딱 외질 유니폼 입고 막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질이 아스날에 그때 가져다준 기쁨과 상징적인 의미가 컸는지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거는 벵거 감독이 되게 오랜만에 터뜨린 빅사이닝 그랬죠. 이었다는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대단한 빅사이닝이었고 어쨌든 그리고 초반에 실제로 굉장히 잘했고 외질은 아스날의 중심이었고 사실상 20도움을 덕배보다 먼저 찍을 뻔한 충분히 그럴 수 선수예요. 있었죠. 예.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의 약간 좀 아쉽고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부분도 그 부분도 상쇄할 만큼 외질은 되게 매력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으니까. 근데 그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명단 제외되고 본인 입장에서는 굴욕 아닌 굴욕을 겪었고 굴욕이죠. 굉장한 굴욕. 왜냐면 이 선수 월클이었거든. 맞아요. 진짜 명실상부한 월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굴욕을 겪었고 뭐 그 중국 이쪽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건 틀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어쨌거나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외질이 떠나는 게 좀 유력해 보여요. 네, 일단은 링크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는 뭐 페네르바체랑 지금 3년 6개월 계약을 맺었다. 이건 거의 오피셜이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현재 합의에 완전히 가까워진 클럽은 조금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그런 기사들이 좀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일단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외질이 지금 페네르바체랑 MLS의 DC 유나이티드에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ESPN의 제임스 올리가 그 외질의 에이전트죠? 에르코트 소프트랑 이제 인터뷰를 얘기를 하면서 외질 행선지가 앞으로 열흘 안에 마무리된다 라는 얘기와 동시에 근데 여름까지 남을 수도 있다 혹은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게 스탠스를 애매하게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1월 1일 이전까지 이걸 접촉하는 건 이건 사전 접촉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위반이 돼. 물론 이제 근데 그러면서도 암암리에 다 할 건 합니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1월 1일 이전에 접촉하는 건 사전 접촉이기 때문에 이게 딱 새해가 된 지 그리 오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막 제안온 클럽들 옵션 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AFC 벨 이제 토마스 파티 때문에 벨 좌가 됐죠. 네, 그전에는 그렇죠. 벨 새끼, 관종 새끼 뭐야, 근데 이랬었는데 모든 어떤 유력한 기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네, AFC 벨 외질이 1월에 떠난다.
그리고 이적한 팀에서 등번호는 23번. 되게 구체적이잖아. 네. 난 개인적으로 등번호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벨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깔때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 빠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을 것 같아. 파티도 괜히 맞춘 게 아니라는 뭔가 생각이 들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난 이거 보고서 아예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터키 언론에 DHA라는 곳이 있는데 아스날이 이 페네르바체 외질의 연봉을 6개월간 지불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약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외질이 이스탄불 캐슬레라는 지역에 자기 별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내랑 같이 머무르고 있고 집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으로 관리를 다 했대요.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봤습니다. 페네르바체 홈구장이랑 얼마나 걸리는지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아 가깝네. 네. 딱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별장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이 캐슬레라는 지역을 구글맵스에 그 치고 동네에서. 그리고 페네르바체 홈구장을 쳐봤더니 차로 11분. 그러니까 뭐 그냥 다 그 근방인 것 같아요. 이스탄불 약간 동쪽 지역인 것 같고. 그런 얘기도 있어. 그 벵거가 외질을 되게 아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외질의 선수 커리어 이런 걸 봤을 때 벵거가 조언을 했다. 지금은 어쩌면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라는 조언을 했다는 얘기도 어딘가에 있었어. 뭐 행선지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을 수도 있는 그렇지.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 그때 벵거가 딱 외질 영입했을 때 그때 2010년대 벵거 제 기억에는 항상 그 인상 쓰는 모습이 강하게 박혀있거든요. 그렇지. 여기 이렇게 주름도 엄청 많아지고. 그렇죠. 근데 외질 계약 발표할 때 벵거가 되게 오랜만에 활짝 웃는 걸 제가 본 게 이게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서 아직도 뭐 둘이 커넥션이 계속 있지 않을까. 아니, 기본적으로 아스날 떠난 선수 중에 벵거랑 사이 나빴던 사람은 없다고 봐도 저는 됩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네.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어쨌든 터키 언론 이런 얘기 있었고. 자, 풋볼 런던의 크리스 위틀리는 이쪽은 이제 다른 얘기를 했어요. DC 유나이티드랑 협상 중이다. 이 DC가 무슨 제안을 했냐면 미국 전역에 외질의 이 M10이라고 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패키지를 제공했다는 이게 뭐가 얘기가 있나 보다. 나 잘 모르겠어. 네,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외질이 커피 브랜드 중에 이 39 스텝스 커피라는 브랜드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얘네 홈구장이겠죠? 아우디필드 스타디움에 그쪽에 입점을 해주겠다. 다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를 이렇게 좀 노출을 시켜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커피 같은 건. 뭐 제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커피 잘 안 먹잖아. 네, 미숫가루 먹잖아. 아 그렇죠. 미숫가루 먹거나 뭐 아니면 스무디, 뭐 이제 티 이런 걸 좀 먹는 편인데 저는 커피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커피를 안 선호하는 마시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굳이 있어. 브랜드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경기장 안에 맞아. 있는 그런 커피숍 경우 많아. 가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란 많이 말이에요. 있지. 커피 안 드시는 분들 많이 있어. 네, 그러면 이거는 연봉 외적으로 개인 사업까지도 팀에서 이제 보좌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는 떠나는 것으로 보이고 행선지가 이제 어디가 될 네.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떠나야 맞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떠나는 게 맞아 보이고 좀 아깝잖아요 보면. 이제 그거 있어. 그 이제 아스날 팬들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떠나는 게 맞긴 하는데 만약에 6개월치 주급을 보전해 주는 거라면 그럼 그냥 데리고 등록해서 쓰는 게 안 낫냐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쓸 선수 없을 때 조금 외지를 되게 좋아하셨던 분들은 와, 정 떨어진다 아스날 진짜 이렇게 해서 보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어. 뭐 팬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맞아요. 어쨌든 저는 좀 떠나는 쪽으로 무게감이 간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작은 정말 창대했지만 지금 끝이 약간 좀 흐지부지한 외질의 아스날 생활이 뭐 점점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결정이 되면 우리가 따로 또 한번 네.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브 비수마 이거야. 네. 이런 애를 데려와야 된다. 이거야. 나는 내 이런 링크가 나길 바랬어요. 제가 옛날에 아스날 2000년대 초중반에 막 좋아했을 때 그때는 사실 이제 좀 쓸 수 있는 어떤 그 뽀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맨유랑 아스날이 그 타겟팅하는 선수들이 달랐어요. 그리고 축구를 또 어떤 구사하는 스타일도 달랐죠. 아 그렇죠. 저는 알렉스 버거슨 감독한테 되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뭐였었냐면 마이클 캐릭, 퍼디넌드, 그 다음에 뭐 데런 플래처, 혹은 지금 안토니오 발렌시아 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냐면 리그 내에서 수급한 선수들이에요. 외부에서 데려온 선수들이 아니고 리오 퍼디넌드 리즈에서 데려왔잖아. 네. 그 다음에 안토니오 발렌시아 위건에서 데려왔죠.
그리고 마이클 캐릭 토트넘에서 데려왔죠. 네. 적응이 필요 없는 바로 곧장 쓸 수 있는 선수를 저는 데려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스날이 생각보다 리그 내 이적이 그렇게 아주 많지 않은 편이었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뭐 나중에 뭐 벵거 있을 때도 뭐 갈라스도 오고 막 그러곤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스타일 부분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는 리그 내에서 이적하는데 굉장히 이런데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윤이 형이 딱 얘기하는 그게 우리 옛날 선수들의 예시만 들었지만 토트넘이 호이비에를 영입한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아, 그렇지. 됩니다. 아주 좋은 예시네. 이거랑 똑같은 딱이야. 거예요. 네. 왜냐면 리그에 적응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더군다나 비수마가 잘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난 비수마 굉장히 괜찮은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도 소튼에서 진짜 중원에서 없으면 안 되는 좋았지. 선수였고 토트넘 오자마자 지금 보세요 하는 거 적응 필요 없이 그냥 쭉 가고 바로 있잖아요. 하잖아. 그러니까 비수마도 약간 이런 동일선상으로 생각을 좀 하면 편할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개싸움하고 더티한 선수 아스날에 있어야 돼요. 이거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원래 아스날이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선수들도 있었어. 디바, 비에라, 그러니까 막 붙고 솔직히 말해서 상대로 만나면 굉장히 지저분한 선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팀이면 괜찮은 선수야, 이런 선수가. 저는 만약 이 선수가 온다면 세바요스는 인터뷰로 봤을 때는 임대 이번 시즌 끝나면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네, 것 같아. 맞아요. 마냥 데리고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자카는 아스날이 일정 이상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처분을 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계점이 좀 뚜렷한 선수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이 선수는 제한적인 쓰임새로밖에 쓸 수 없는 선수라고 난 봐요. 특히나 PL에선. 그러면 토마스 파티 이번에 데려왔잖아. 난 비수마 파티 같은 라인이 아스날에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봐. 중원에서는. 그러면 단단하게 지랄 맞은 역할을 해주고 파티는 생각보다 되게 툴이 많은 선수예요.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 아주 훌륭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영입이 나는 비수마 같은 영입이야. 그래서 지금 링크가 지금 꽤 있어요. 네. 일단 데일리메일 쪽에서는 1월에 비스마 영입에 아스날이 좀 집중한다는 얘기가 있고 풋볼 런던이 비스마가 군어다. 아스날 팬이다. 그리고 릴에서부터 마갈랭스랑 꾸준히 호흡을 맞춰서 서로 간에도 되게 잘 알고 있다라는 아주 얘기를 좋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또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도 중앙 미드필더랑 센터백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이 라인 코어잖아. 자체가. 네, 여기가 이제 좀 잘 맞춰줄 수가 있겠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브라이튼의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비형 미드필더로까지도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이가 좋아요. 96년생입니다. 여기에 뭐 키는 180 초반대로 그렇게 크진 않는데 올 시즌 브라이튼 소속으로 16경기 그러니까 거의 전경기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원에서 브라이튼 중원에서 비수마가 해주는 역할이 되게 커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 차이 나고 브라이튼이랑 경기를 하면 항상 비수마는 눈에 들어오는 선수입니다. 좀 힘들어요. 그리고 네. 브라이튼 만나고 하면. 맞아요. 근데 이제 아스날 팬들에게는 사실 약간 안 이꼽게 비춰졌던 게 18, 19 시즌 37라운드 이때 아스날이 1대1로 비겼거든요. 그래서 4위 수성 실패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래서 이때 갑자기 비수마가 막 개폭소 터뜨리는 게 카메라에 잠깐 잡혀가지고 아니 뭐 재밌는 게 생각났나 보지. 아침에 있었던 좋았던 일. 네. 경기 끝나고 갑자기 갑자기 가끔 그럴 때 있거든. 운전하고 하다. 있지? 그런다고? 있어. 아니, 나 없는데? 샤워하다가 갑자기 한 몇 시간 전에 주원이 형이 했던 헛소리가 생각나서 웃길 때. 이럴 때 있단 말이야. 나는 왜 뭐 이럴 때 있단 말이야. 난 이불 킥 한 거밖에 생각이 안 그런 류밖에 왜 생각이 안 나. 그 말 왜 했지? 샤워하다 갑자기 막 그런 거밖에 없는 거지. 그럴 때도 있지. 근데 이럴 때 이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난 개인적으로 이런 건 난 큰일이라고 생각 안 해. 아니 그래서 그때 이제 아스날 팬들이 조금 빡친 상태여서 그렇지. 뭔지 알아. 왜 초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지금 지나고 나면 뭐. 그리고 오면 그런 거 다 잊어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설사 비웃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군어라잖아요. 아스날 아스날 팬이라고 하니까. 근데 뭐 다 아스날 팬이래. 다 그래? 그 누구냐 그 루나르손 걔도 뭐 아스날 팬 아니 뭐 걔 트위터는 뭐 다 공감 간다는 분위기긴 했으니까 그래. 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얘기가 대부분 많아요. 여러 지금 다방면의 선수단을 보강할 수 있는 걸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건 일단 처분이 먼저다. 근데 이 얘기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자카 진지한 오퍼가 왔을 때 고려할 수 있다. 네, 팔 수 있다. 나는 자카는 만약에 괜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판매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정리해야 될 선수 뭐 무스타피, 엘네니, 뭐 넬슨 뭐 이런 선수들 아주 좋아. 그래 이런 선수들 쭉 다 처분하고. 네. 만약에 이거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비수마랑 부엔디아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이적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부엔디아 같은 경우는 이게 온스테인 쪽에서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영일림 스테 있대요. 그래서 18개월 동안 스카우팅을 했는데 지금 부엔디아 노리치가 원하는 가치 4천만 파운드. 비싸지 좀. 근데
온스테인 말로는 4천만 파운드 주고는 못 샀다. 비싸지. 네. 네, 이건 뭐 600억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네, 이거는 못 맞춰준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실제 가치가 이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노리치가 지금도 승격을 바라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값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거는 근데 그냥 딴 거 다 제끼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비수마 부엔디아 같은 영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르테타가 원하는 방향성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에릭센 얘기도 있었고 이스코도 말했지만 온스테인 또 이거에 관해서도 그거 아르테타가 원하는 방향 아니다. 얘네는 영입 리스트에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 정도로 이적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외질은 아마도 나갈 것으로 보이고 네. 비수마가 들어온다면 저는 또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필요한 영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여자친구가 잘 봤다고 근데 너무 자기가 보다가 무슨 뭐 내가 뭐 이 여기에는 빠지는 게 조금 더 시너지가 좋고 되게 네네네. 범회사 차원의 얘기를 해가지고 네. 마치 임원 회의에 딱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런 얘기였죠. 네. 아니 몇몇 개는 내가 빠지니까 오히려 조화가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빠지는 게 좋은 콘텐츠면 내가 빠져도 그만이니까 그거는 어차피 우리 회사 전체가 제작을 하는 그거니까. 근데 그렇죠. 들어갔을 때 어떻게 조화를 찾을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여자친구가 이게 영상을 다 보는군요. 예, 봐요. 그래요? TV에 구독을 눌러놨더라고요. 아하, 예.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네요. 저요? 네. 왜 부담스럽죠? 너의 어떤 평상시 행실이 네. 그래도 비교적 좀 이렇게 반영이 될 텐데. 아니 이런 줄 알고 아니까 만나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욕짓거리를 먹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고. 저요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거. 저희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거는 이제 사실인가요? 네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형처리에 관련된 여론은 좀 안 좋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엊그저께 영화 찍으면서 네. 형철이랑 하이파이브도 한번 하고 이명철 그 둘이 찍는데 와 더 괴롭혀줘라. 내 취향이다 이지랄 떨고 해가지고 네. 또 저도 모르게 또 욕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